여러분 그 국민연금 얘기 지금 잠깐만 하면 여러분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는 생각이 슬슬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030이 내는 돈이요. 2030이 나중에 아직 지금 40대 초반도 마찬가지고요.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폰지 사기라는 게 결국은 밑돌 빼가지고 윗돌 빼서 밑돌고 이거 뭐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건데 그 돌려막기가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연금 지급을 약속한 대로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재정이 파탄이 난다. 그때야 이제 이게 폰지 사기였구나. 돈 못 줘. 누군가는 돈 이거 못 준다는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파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파산해요. 나라가 늙어가다 못해 나라가 죽는 거죠. SB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깨고 납입자한테 돈을 돌려준다? 그것 또한 국가의 사망 선고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무책임한 국가인 걸 우리나라는 정말 무책임해요. 그렇고 그걸 선언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정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봐요. 조세 역량, 세금 건널 약속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파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재정 개혁을 하는 거 재정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정부가 선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포퓰리즘 안 한다. 적자 재정 어림도 없다. 왜? 우리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빚을 져야 된다. 나라가 빚을 져서 국민연금을 국민들한테 몇 살부터 몇 퍼센트로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하고 퍼주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연금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립금도 가입자의 납입분 외에 어떻게든 기금을 지금은 이제 운용 수익을 내고 있지만 조다로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납입분 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해야 돼요. 전요. 하나 예를 들면 진짜로 하자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12%로 올려서 그 부가가치세 2% 정도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안이고요. 제가 제시하는 안이고 또는 국가 재정에서 그러니까 교육 재정이 너무너무 남아돌아요. 교육 재정이 너무너무 남아도는데 교육 재정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휘발유 넣을 때도 교육세 나가죠. 맥주 마실 때, 소주 마실 때도 이 지방 교육세가 다 붙어 있습니다. 10% 뭐 몇십 퍼센트 붙어 있고 지방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도 교육세, 지방 소득 교육세 10%다 붙죠. 저 그거 7%로 줄이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요. 6%로 줄여도 돼요. 그래도 교육재정 지금 100조인데 교육재정이 지금 100조인데요. 그거 70조로 줄여도 30조 줄여도 빵꾸 안 난다. 그러면 그거 줄인 만큼 뭐를 하냐? 그 줄인 만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놓자. 교육재정에서 그냥 우리가 각종 목적세로 내서 교육재정은 돈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몇 퍼센트, 내국세의 몇 퍼센트로 이렇게 해놓고 소비세에 연동돼서 맥주 마실 때마다, 담배 필 때마다, 휘발유 넣을 때마다 그렇게 교육세 마구 들어가니까 어머머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이러지 말고 교육세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퍼센티지 다 조율해서 그거 국민연금에 집어넣자.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래요. 돈 내는 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뒤로 연령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약속은 그때 옛날에 노태우 정권 때하고 김대중 정권 때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속한 건데 그거 못 지키게 됐어. 그렇게 국가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못 지키겠다라는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대한민국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정도 공감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정치인들이 하라 이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시울도리로 국민들한테 돈 걷어가면서 했던 약속을 뭐 이렇게 헌시자처럼 쉽게 포기를 하냐 이겁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관광을 유치를 하던 기금 조성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뭐 K-팝 스포츠 같은 거 하면서 티켓에서 아주 로얄 티켓을 만들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스포츠 이벤트를 하든 뭐를 하든 뭐 대한민국의 뭐 라스베가스, 강원랜드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라스베가스 수준의 뭐 K-팝 컬처 뭐 해서 해외에서 와서 뭐 도박 좋아. 강원랜드 같은 거를 해서 되게 이거는 되게 이제 독약 같은 수겠지만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그거를 뭐 지역 살린다 뭐가다가 아니라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 소득을 만들든가 뭐 우리의 그 프로야구나 프로스포츠나 공연 이런 거에서 황금 티켓 만들어서 거기다 뭐 1,000만 원짜리 티켓 만들고 거기서 900만 원을 세금을 해서 국민연금에 갖다 박던 뭐를 하던 어떻게든 저출산 시대 고령 시대에 맞게 숫자를 맞추는 노력을 하란 얘기지. 그러다가 전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출산율 있잖아요. 저출산 대책 다 폐기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재출산 예산 중에서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지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저출산 관련돼서 젠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성계한테 흘러간 돈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폭탄을 공급했다. 정부 재정으로.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니까 그거야. 그냥 목표로 하는 게 있으면 누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다 제껴버리고 직접 지원으로 바꿔버려라. 전요. 출산율과 국민연금, 출산율 회복하고 국민연금 빵꾸난 거 메꾸는 거, 이게 대한민국이 미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와중에도 여러분, 발전과 도약을 향한 국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장현하고 요새, 전장현 보고 기가 막힌 거는 그냥 나라 세금이 슬슬 녹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나라 세금이 슬슬 녹는데 이거와 관련된 애들은 떼돈을 버는 일입니다. 전장현이 주장하는 탈시설이라는 건 누군가는 떼돈 벌고 국가재정은 박살나고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비효율의 극치. 사회적 기업이요. 명분을 세우니까 이게 좋고 착한 일이야 그러면서 나라의 세금이 바스스스 박살나는 사업이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였고요. 전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더 싸울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금 기생충 짓 하는 이런 짓들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좌파 사업들에 맞서 싸우다가 제가 깨달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눈먼 돈이 개지랄같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헤쳐먹으려고 좌나 우나 우도 여러분 한 입만 그러면서 우도 눈이 빨개져서 난리예요. 이건 빨갱이건 지방 호적이건 헤쳐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본질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처먹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나라 비즈니스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책임질 일 없고 수익률은 높아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세금 뜯어먹는 이 비즈니스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요. 이딴 게 어딨냐고. 이딴 게. 문제 해결을 할 진심은 없고요. 그저 처먹을 생각들만 하니까 기획안들은 정말 국가보조금 뜯어먹는 기획안들은 넘쳐나고 문제 해결에 진심인 정치인은요 정말 희귀합니다. 쌍욕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 중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골머리 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오늘 현재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99%의 생각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누가 잡을까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술 처먹고 있지, 나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인재를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위급한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술자리는 단연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대한민국은 철저히 지금 수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된다. 수리적 합리성. 뭐냐면 숫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출산율이란 숫자를 맞출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국민연금을 몇 살에, 국민 나이 몇 살에 몇 퍼센트의 소득 대체율로 국민연금을 지급을 할지, 그런 약속을 한 걸 어떻게 지킬지 위해서 이념이고 명분이 아니라 숫자를 맞추는 합리성이 정말 필요해요. 응?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수리적 합리성, 그게 과학이에요. 명분 얘기하는 새끼는 다 뒤져야 되고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요. 숫자를. 자원의 투입과 배분을 칼같이 해야 됩니다. 아웃풋을 최대화하는 것에 초집중해야 되고요. 출산율, 국민연금 이 두 개는요, 여러분, 두 개 이대로 방치되면 그냥 이 나라는 그냥 끝입니다. 끝. 대한민국이란 정부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갈 거예요. 이 나라가 해체되고. 지금요,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2달 밀린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한 달만 더 이자를 못 내면 은행에서 압류 들어온다고 통보가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정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안에 압류딱지 붙는 집안의 자식들은요, 내일 압류딱지가 붙는다는 걸 부모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라가 파산을 하고 압류딱지가 붙는데 정치인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라고요. 보고 있으면, 지금 한국 정치를 보고 있고 한국의 이 담론 구조라든지 지식인 사회니 교수님들이니 다 보고 있으면 이게 조선이었구나. 조선이 망할 때 이런 꼬라지로 망했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든 할 거라고. 어떻게든 할 겁니다, 여러분. 해피맘님 감사하고요. 메리엘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